암마다 성격 유형, 요즘 얘기하는 뭐 TNF, 뭐 INF처럼 유형별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 있는 여자는 왼쪽 유방에 암이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결핍이 있고 먹지 못한 사람은 구강암이나 직장암이 생긴답니다. 수치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고 어려서 깊은 상처기가 이너 차일드가 다친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갑상선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고영입니다. 네,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부분이 진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원장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마음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암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암의 마음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실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암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장님이 요즘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군데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암의 마음이 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까? 암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암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어디에도 없죠. 얘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럽시다. 물꼬를 튼 김에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물질의 몸은 원래 제 몸의 한 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피지컬 바디, 에너지 바디, 영적 바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의 많은 원인, 아까 물어보셨듯이 왜 암이 생겨요? 유전 질환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담배 폈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물질적인 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 마음 하는 아이가 이 물질적인 몸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편두통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편두통 알아보셨죠? 찢어지는 편두통. 근데 그 편두통 원인의 99%는 흘리지 않은 눈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암도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그걸 어떻게 뜯어낼까, 치료할까, 뭘 먹을까 궁금해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거, 그건 물질적인 건 분명 한계가 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해결이 됐다면 지금 이 순간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항생제를 쓰듯이 암이 낫겠죠. 근데 암은 그걸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대 시점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파동, 에너지 뭐 뚜뚜뚜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마음, 암마다 성격 유형, 요즘 얘기하는 뭐 TNF, 뭐 INF처럼 유형별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 있는 여자는 왼쪽 유방에 암이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결핍이 있고 먹지 못한 사람은 구강암이나 직장암이 생긴답니다. 수치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고 어려서 깊은 상처기가 이너 차일드가 다친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갑상선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픽스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성격과 암이 연관이 있듯이.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가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 편히 가져.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데 편히 가지란 얘기야. 여기다 놔봐. 놔볼게요 한번.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십시오. 핸드폰 끄시고 오직 저에게 몇 분만이라도 헌신하듯이 봐주십시오. 호흡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 호흡법을 7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40일을 하시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호흡법의 이름은 교대호흡입니다. 콧구멍을 교대로 쉰다 그래서 교대호흡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건 다 차치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간은 보호받는 공간. 누구한테 방해받거나 누구를 신경 써야 되는 공간이 아닌 오조록이 자기만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되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듯이 골방.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곳. 길바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안 합니다. 전철에서 안 합니다. 오직 온전한 시간에 합니다. 자세는 앉을 때 가능하면 바닥에 앉되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왼쪽 발 뒤꿈치를 회음에 댑니다. 회음이 어디죠? 그 성기와 항문이 이어지는 그 부위가 되죠. 항문과 성기 가운데 옴뻑 들어간 것이 회음. 우리 몸에 이러저러해서 맥이 흐르고 기가 흐르되 그 모든 것이 모이기 시작해서 세 군데를 통해서 백회로 나간다고들 하지요. 이렇게 앉고 오른발을 그 앞에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가부좌가 되지요. 어깨는 등기대지 마시고 그냥 곤추 세우시고 팔은 편안히 두시고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왼쪽 콧구멍부터 들이쉬기 시작해서 왼쪽 콧구멍으로 내쉬면서 끝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숨의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분을 합니다. 한숨의 길이는 평소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7분을 해야 되니 하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숨의 깊이는 평소보다 조금 길게 하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7분을 유지할 수 있는 깊이로 합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결이 자기 손에 느껴지지 않게, 만약 여기 촛불이 있다면 내 숨결에 촛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히 자기 숨을 갖고 7분 동안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다, 내가 마음이다라는 순간이 딱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안입이 설신이 인식은 5%밖에 안 되고 비물질적인 중요한 것은 자율로 돌아갑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소변이 돌고 성장하는 것은 다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그것이 이른바 자율신경입니다. 이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의식이고 뭐 마음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7분을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7분 이상입니다. 아, 7분 이상. 7분을 일단 넘기는 게 중요하고 안 돼도 7분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골방에 고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명상의 효과랑 다른 건가요? 같죠. 지금 숨의 호흡법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알아차림 명상, 마인드풀니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명상법 중에서 호흡을 좀 이용을 해서 마음을 좀 알아차려 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훌륭하십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가 울면서 시작을 해야지 되고 죽으면서 숨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호흡이 우리가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굳이 콧구멍으로 꼭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입으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물질적인 그 무엇에 닿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요. 이모션 프리덤 테크닉도 있고 알렉산더 기술도 있고 등등 있지만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훌륭한 것은 이거였고 굳이 콧구멍을 교대로 하는 것은 논문을 찾아보니 잘 모르지만 이 호흡법은 약 4,000년이 된 겁니다. 글자가 있기 이전부터 내려온 것을 이러저러해서 눈 맑은 사람들이 전수한 겁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죠. 글이 아닌 오직 전수. 논문을 해보니 이쪽 콧구멍 교대로 숨을 쉬니 어느 순간 교감과 부교감이 착 하고 위치를 잡더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모르겠죠. 그렇다는 거죠. 네. 마음을 사실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저는 외과 의사다 보니까
마음을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다루고 싶어서 제가 이제 했던 이제 기법은 뭐 NLP라는 그냥 상담 심리 기법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을 실질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인데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 마음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자율신경과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뭐 자율신경의 문제를 앓고 있는 분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호흡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죠. 적어도 그러니까 오늘 어떤 환자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거를 한 달 하니 자가 면역 질환이고 10가지의 과를 다니고 병명을 적어온 게 A4 용지 반이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호흡을 하니 어느 순간 아파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내가 나쁘지 않다. 버틸 수 있겠다라는 느낌, 상황, 경험이 들더래요. 그리고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거 자체로 우리가 바라는 약을 줄이거나 통증이 감소하거나 그런 게 없을지언정 결과물은 좋았어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크게 변화가 그렇지. 없지만 내 마음 자체가 평온해졌다. 이런 말씀이네요.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내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호흡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근데 뭐 하루에 7분이니까 그죠? 사실 뭐 살다 보면 하루에 1, 2분 내기도 사실 쉽지 않아가지고 건너뛸 수도 있는데 하루에 7분 정도 투자를 해서 40일 정도의 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좀 해보셔야지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어야지 되거든요. 몸 밖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밖과 연결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여러 가지의 가장 저해 요소가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실제 나는 모르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 나는 모르지만 호흡이 짧아져 있고 나는 모르지만 장기들이 또 좀 덜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혹시 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기들이 잘 자라는 조건이 꼭 좋은 영양제를 주고 모유를 먹여서만은 아닙니다. 그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잘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꽃도 바라봐 주면 핀답니다. 그래서 환자도 물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힐링을 해주는 제3자가 옆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마음이 몸 안에 있다? 저는 다를 수도 있다. 몸은 육체적인 거고 마음은 그 밖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에너지 바디인 거죠.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제3자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마음의 접근이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쉽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상담료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실적인 제한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매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요즘 세상 좋잖아요. 링크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려서 저는 환자랑 카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필요한 건 그때 링크를 걸어서 이거 숙제 이거 보고 나랑 얘기합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백종원 씨한테 배운 겁니다. 그런 사이트를 저희들이 또 이 영상 댓글란에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으신 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 연구를 하실 게 많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후자입니다. 이제 그만할 생각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은 그 자리에 누가 할 겁니까?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진짜 우리가 뭐 통합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뭐 다 뭉뚱그려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정수를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제 자신이 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반드시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내는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